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72세 어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자 돌봄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키운 아들이 결혼하자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급하게 나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이거였어? 하면서 챙겨놓으려고 했는데 마침 며느리 핸드폰이 켜지면서 우연히 본 화면에서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 1개가 떠 있었는데 본인 연락처가 미친 할매라고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핸드폰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패턴도 걸려있지 않아 바로 열리더라고요. 며느리 핸드폰을 몰래 본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미친 할매라는 이름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시어머니를 두고 나눈 대화들이었습니다. 우리 할매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맨날 잔소리만 하고 애 교육에도 간섭질이야. 애 봐달라고 부탁해놓고선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 성질부터 내더라. 요즘엔 깜빡깜빡하는 것도 심해졌어. 치매 검사라도 받게 해야 하나?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할 것 같던데 나중에 후견인 신청해야겠어. 어머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어머님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라며 다정하게 굴었던 모습들이 모두 가면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참담한 건 며느리가 본인의 치매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산관리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놓아두고 차분히 대응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핸드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평소 며느리의 이중적 행태들을 메모장에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 계좌들을 모두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아파트도 아들 명의로 증여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신 모든 자산 현황을 정리하고 법무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앞에서는 효부 행세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 모시고 갈게요. 라며 다정하게 굴었지만 어머니 눈에는 이제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네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서 라고 은근히 치매 가능성을 거론할 때마다 어머니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들 역시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엄마 요즘 며느리도 애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라며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동료로 남편, 사별 후 제주도로 이주해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 곳이 있냐고 문의했더니 친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서라도 빠른 매매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요즘 이 지역 아파트가 인기가 좋아서 한 달 안에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매 진행 상황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주 후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계약을 진행했고 한 달 후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며느리 핸드폰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인쇄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볼래?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미친 할매라고 저장해놓고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욕하는 게 재미있었니? 치매 검사 받게 하고 후견인 신청할 생각도 하고 있었더구나.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엄마 오해하신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오해가 아니다. 본인이 두고 갔길래 우연히 본 거다. 어머니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집 나가기로 했다. 이미 이 집은 매매 계약이 끝났고 한 달 후에 이사 나갈 거다. 며느리가 급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들한테 푸념한 거였는데 진짜로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들도 만류했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죽으면 재산이나 챙기려는 자식들과는 무서워서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 며느리는 계속 사과했지만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극진히 모시려 했지만 어머니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습니다. 마침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필요한 짐만 챙겨서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공항까지 배웅을 오려 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연락도 하지 마라. 서로 필요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으니까.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친구 펜션에서 머물며 간단한 일도 도왔고 근처 노인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에 남은 아들 부부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육아를 도와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후 며느리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린이집 대기가 길어서 당장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가게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간 돈이 없었다면 전세금을 늘리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보려 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아들 부부는 결국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구하려 했지만 육아 공백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자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주에서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시작이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가끔 손자 생각이 났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댓글 꼭 부탁드려요.